급하게 좀 저희가 네, 모셔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모셨는데도 나와 주셨습니다. 아유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면서 뭐 증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네. 울고 웃는 주식들이 좀 많았고 또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또 미치는 영향도 클 수가 있어서 뭐 그 관련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판결은 보셨죠? 예.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 1심이랑 이제 너무 달라졌잖아요. 완전 반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아니 같은 법률로 같은 위반 뭐 새로운 증거 나온 것도 없어. 오로지 재판부 하나 달라진 건데 뭐 같은 내용으로 검찰은 얘기했을 거고 또 변호사들은 같은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을 텐데 판사 바뀌었다고 결과가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도대체 1심 판사는 도대체 뭘 한 건지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심 그 판결이 다 무조건 잘못됐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네. 재판관들도 확실히 좀 그 성향? 인간이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성향에 따라서도 극과 극의 이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요즘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물론 뭐 어떤 정도의 차이, 그다음 어떻게 적용하냐, 뭐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판결이 뭐 법적으로 제대로 해석한 거라면 1심은 너무 황당한 재판부였던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뭐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볼 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뭐 정치권에서도 얼마나 많은 좀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이게 판사들이 그렇게 근데 좌지우지하는 지금 또 2심 판결에 대해서 뭐 불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과거에는 조금 그 재판부 간에 뭐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네. 그래도 형량이 약간 좀 일관성이 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좀 저도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지금 재판관에 따라서 정말 재판 결과가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개인적으로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은 그 몰랐다는 발언, 그 다음에 협박, 요 이제 두 개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발언이.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이제 예. 근거는 이제 김문기 씨하고 함께 그 골프를 네. 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허위였다라고 네. 이제 본 거고. 그 동시에 또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사실하고 다른 얘기다. 그래서 네. 이제 두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가 이제 거짓말인 그 이유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던 네.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관련해서 이거 워낙은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부분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확대해서 10명쯤 찍은 건데 4명 예.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라내기. 이제 제시한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이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럼 골프 친 사실 자체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또 그 사진으로 어찌됐건 전체 사진이더라도 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꼭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국감장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명했던 게 뭐냐면 표현이 좀 과했다. 네. 그 점은 내가 인정을 한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뭐 하여튼 표현 진위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해명을 계속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수용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표현상의 문제고 좀 과했던 측면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거짓말했다라고까지 보는 건 좀 무리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두 부분에서 다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전 그렇게 되면은 네. 상고하면 또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또 들어가는 겁니까? 대법원 상고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상고는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쪽에서는 일단 법조 해석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법원 쪽에 이제 상고를 지금 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네. 상고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도 사실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흔히 우리 많이 보지만 파기환송 이제 될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끝까지 봐야 되겠다. 요즘은 정말로 이 재판부 결정도 끝까지 봐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조만간 볼 가능성 매우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633 적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6개월, 선거법. 3개월, 3개월.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네. 사건 그래서 3개월 이제 이내에 이제 판결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 국면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조기 대선 이후에 뭐 판결이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일정상 네.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럼 아마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은 거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재판 중지를 지금 요구를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고 그래 있는 해야 상황이죠.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자들 있는.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 경우를 이제 상정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1심과 2심의 판단이 예전에도 뭐 1심에서 바뀌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2심이 바뀌는 게 있는데 대략 한 1.7% 정도 확률로 아마 바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보도- 뭐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네. 뭐 형량이 조금 줄거나 줄거나 뭐 이런 음, 경우는 예, 이제 예. 뭐 좀 흔한 경우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2심에 새로운 뭐 증거가 추가가 네. 되거나 뭐가 바뀌거나 상황이 막 이런 이제 모르겠는데 네. 1, 2심이 이렇게 너무 달라지니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와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된 사건을 그냥 판사들의 결정으로 다 맡기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논란은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이제 상고심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잖아요. 네. 그게 원래 뭐 3월 초쯤 나올 거다, 뭐, 3월 14일 요즘엔 나오겠지. 그러다 이제 21일 지난주 하면서도 안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거 4월로 넘어가는 게 거의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거는 혹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이유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내부 이견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총 8명의 예, 헌법재판관들 그렇습니다. 사이에 이견들이 조정이 안 된다.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이유가 일단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이제 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용 결정을 내렸고 뭐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럼 소수 의견 뭐 이렇게 적시하고 이런 정도 같으면 네.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죠. 흔히 하는 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네. 소소한 부분은 뭐 그야말로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린다. 그렇게 전제할 때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이견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게 한덕수 총리에 네.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네. 그때 보면 뭐 5대 2대 인용이신 분도 있고, 네. 기각이신 분도 있고, 네. 예,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김복형 대 뭐 정계산 이게 또 굉장히 또 언론에 한동안 또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뭐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대결을 하고 있구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견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의견이 그렇죠. 다른 재판관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서로 설득을 뭐 해보고. 그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도저히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때 경우처럼 네. 각기 다른 의견들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각기 다른 의견이 결과로 나올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대 2 정도의 의견이면 네. 다른 의견이긴 하나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인용 6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뭐 예. 기각이 2라면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뭐 진행은 되면 될 텐데 그러면 혹시 6대 2보다 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상황, 즉 5대 3 내지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늦어지신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8명 다를 이제 일치된 의견을 좀 내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5대 3일 가능성이 있죠. 현재 상황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보건대는 각하 의견을 가지신 분이 좀 있지 않나. 각하 의견.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각하 둘이 의견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뭐 이유는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의결이 뭐 150명이 맞느냐, 200명이 맞느냐, 네. 뭐 이거가 이제 그때 쟁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의견은 아니고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증거와 관련한 네. 증거와 관련해서 이게 좀 이제 그 미흡하거나 아니면 좀 훼손되었다라고 보는 그 헌법재판관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걸고 네, 절차적인 문제. 네. 그 증언이 살짝 좀 엇갈렸던 부분도 좀 네. 있었고 네.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사안은 이제 현 단계에서 판결을 내리기는 좀 무리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일단 각하시키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좀 있지 않나. 네. 뭐 이건 완전히 추정입니다. 네, 지금 뭐 헌재 내부 얘기는 뭐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들 그냥 뭐 여러 정황들로 이제 분석하시고 예측하시는 거긴 그야말로 한데 내피셜만 네. 남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예, 언론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뭐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거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숫자도 그냥 한두 명 정도라면 어떻게든 결론을 냈을 텐데 그게 아닌 그 이상의 숫자가 되기에 어쩌면 이렇게 판결이 좀 늦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언제까지나 무작정 늘어질 수는 없는 게 4월 18일이 되면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2명이 또 퇴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인 체제에서 이제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뭐 그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약간 불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이게 좀 중대 사안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그래도 좀 거의 이제 완성체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나중에라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덜한 거고. 그래서 네. 헌재도 아마 최대한 그 부분 생각해서 8인 체제에서라도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낼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을 하고요. 4월 18일 전에는 결과 낼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늦어졌잖아요. 네. 다른 네. 과거 뭐 이제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늦어졌고 또 헌재가 또 뭐 초기에 선언한 바가 있잖아요. 이건 최우선으로 네. 생각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헌정 질서가 지금 왜곡된 상태에서 장기화되는 것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어찌 됐건 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그 의무 내지 이제 책임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빨리 선고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뭐 지금 이미 늦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 헌재에 대한 약간의 그 비난 여론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좌우불문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를 15년 보다 보니까 사실 임기 말 레임덕 시기에는 사실 네. 뭔가 하기 어려워하는 저는 그 경영자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분들은 임기 말에 지금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행동을 하시게 될까요? 퇴임 앞둔 분들이 네. 더 자신 있게 하시겠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애를 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관 중에서도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 네.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고위공직자로서 거의 그 재판관으로서 마지막 그 소임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은 간혹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신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어찌됐건 그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역사에 남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남느냐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뭐 거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결국 퇴임 전에 뭔가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9명인데 현재 8명인 거잖아요. 네. 한 명을 그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안 받고 있는 거고 임명을.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한 정확하게 인용 의견이 6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라는 저 추측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빨리 마흔역을 좀 임명하라는 게 야당의 강력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뭐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현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쉽지는 선언적 않을-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네. 이걸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 마흔역 임명을.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탄핵까지 당하고 지금 이제 되돌아온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제 했어야 되는데 밀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뭐 일종의 장기 미제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렸는데 계속 이렇게 보류를 그냥 무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한덕수 총리도 조만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이 2심 재판 결과 나오고 난 뒤쯤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더 미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면 바로 이 심판에 표기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이제 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개인적으로 물론 공부를 계속 하고는 계셨을 거라고는 보지만 마지막 최종 심판 단계까지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만약 참여하시게 되면 다시 또 약간 변론을 좀 재개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네. 요구하면 헌재가 그걸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심판 이제 탄핵 심판이 더 늘어질 수 그러겠네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헌재가 그렇게 보고 민주당은 다만 이제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위헌행위거든요.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네. 헌재의 결정은 그냥 이거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곧바로 시행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연장선에서 한덕수 총리도 계속 이거를 좀 무시하고 지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다. 임명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여당은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나 또 헌재 판단이 이미 한번 나온 거긴 하니까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그런 판결이 나온 건 맞으니까 아마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조만간. 간혹 요즘에 와서 특히 네. 좀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의 이제 약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언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헌재를 완성체로 만드는 거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뭐 지금 현재 여당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자기네들도 또 언젠간 또 재집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꾸 국가기관을 좀 부정하는 그런 언행들 그런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 요게 대통령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그냥 무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무관하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뭐 헌법에 의거해서 일단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맞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이 기준이 이제 되는 거고 뭐 매 사안을 연결지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요즘처럼 또 이 탄핵 이 심판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는 네. 더더욱이 그 연관성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심판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관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죠? 근데 그런데 이제 모르죠. 뭐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관님들의 주관성이 많이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판결 약간 경향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뭐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네.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제 경제 상황에서도 빨리 이제 정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너무 이제 불안 정설도 커지고 또 뭐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언제 나오는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빨리 정치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언제쯤 또 어떤 상황이 돼야 좀 이게 안정이 될지 혹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뭐 보시는지? 가장 지금 현재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죠. 네. 예, 뭐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면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네. 쪽으로든 결론이 나면 뭐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그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뭐 워낙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뭐 보수 진보 이 대결이 좀 극렬한 상황이어서 네. 그 여파는 좀 갈 거다. 음. 중장기적으로 아. 여파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아마 그 여파는 꽤 갈 것 같다. 참 네, 상처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럴 예. 겁니다. 아마. 참 그건 좀 그게 좀 그냥 걸려요. 아, 마음 아픈 그렇죠.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으로 정리가 되고 조기 대선해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더라도 이게 그 보수 진영 쪽에서 제대로 이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반발할 거고 계속 또 이제 목청을 높일 거고. 반대 새 정부- 경우가 생긴다고 새 하더라도 정부-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뭐 거의 혁명 수준의 뭐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나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면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도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좀 그렇게 보고 만에 있습니다.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 뭐 그럴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너무 국민들도 좀 갈라져 있고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진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또 정치권에서 아주 뭐 불에다 계속 기름을 끼얹었기 때문에 네, 네. 장외로 나가서 더 이제 그 정치권이 네. 좀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상처가 아물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정 국면까지 가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건대는 너무 과잉 흥분된 상태거든요. 네, 양진영 다. 맞습니다. 네. 그 흥분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꽤 여파가 갈 수밖에 네, 없다. 과잉 흥분됐다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네요. 네. 자 오늘 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고 네. 또 지난 월요일에는 한덕수 뭐 등등 하여튼 다양한 이번 주가 이제 사법 슈퍼위크라는 뭐 말도 좀 있었는데 네. 여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 주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정치 현안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거 우리 이종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아마 앞으로 또 감사합니다. 뵐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